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날아온 담배꽁초에 3살 배기 아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이의 어깨에 남아있는 붉은 상처, 끓는 물이나 화염 등으로 생길 수 있는 2도 화상인데요. 어제 오전 9시 10분쯤 경기도 오산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유모차를 탄 아이의 왼쪽 어깨에 담배꽁초가 떨어진 겁니다. 아이의 부모는 곧바로 아파트 위를 올려다봤지만 담배꽁초를 던진 범인은 찾지 못했는데요. CCTV도 없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단서는 어깨에 떨어진 담배꽁초뿐. 경찰은 담배꽁초를 수거해 DNA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7월 26일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대 여성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경찰에 출동했지만 그 자리에서 도망쳐 검거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피해 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했고 누리꾼들의 도움으로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신고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구속까지 된 남성. 하지만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다며 피해 운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위장 질환으로 약을 드신다면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약이 아닌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위궤양 등의 치료제로 쓰이는 위장약, 잔탁 등에 대해 제조와 수입 및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라니티린 성분 원료 의약품 7종을 조사한 결과 발암 추정 물질인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해당 원료 의약품과 이를 사용해 만든 완제 의약품 269개 품목에 대해 예방적인 차원에서 잠정 조치를 내린 겁니다. 다만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19 상황실에 황당한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지붕. 집안 천장과 벽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7분쯤 대구 서부소방서 119 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전화를 건 남성은 집에 불을 지르겠다, 5분 안에 출동하는지 보자며 정말로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다행히 6분 만에 소방관들이 도착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은 60대 남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군요. 5분 만에 이제 소방차가 오는지 불을 질렀다는데 진짜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갔습니다. 네, 근데 체포 당시 봤을 때 뭐 주치 상태인가 의심했는데 예. 약간의 주치 상태는 있었지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직이었지만 전과도 없고 정신질환 병력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자신이 사는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웠을 때 이것도 소멸해 버리고 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그런 막 소란을 피웠을 때 자신들에게 주목되는 그런 것들을 아마 느끼고 싶었던 심리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방화 사건 같은 경우와 일반적인 방화 사건과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거하고는 이것도 방화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방화라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강력 처벌하는 거 아니에요? 방화 사건은 재산적 범죄가 아닙니다. 사회적 범죄라고 사회적 범죄죠. 하거든요.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으로 평온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불나면요. 자신의 집을 태운다 하더라도 현주 건조물이 되고 옆으로 또 옮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대구 서부경찰서에서 이 남성 좀 독특한데요.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입건을 했습니다. 예. 조사하기도 어렵거든. 이 정도 왜 되는 했냐고 사람은 왜 했냐고 물어보는데 하도 황당해가지고 경찰 조사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건 상담실로 가죠.